이번 여행은 서부의 관문 밴쿠버를 출발해 로키 산맥의 제스퍼, 미래 집산지 위니펙, 그리고 최대 도시 토론토에 내려 나이아가라에 이르는 긴 여정이다. (1887년) 동부와 서부를 잇는 철도가 개통되자 드넓은 땅 캐나다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대륙횡단 열차는 일주일에 3번 출발한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살았던 이곳 밴쿠버는 19세기 후반에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게스트타운이라고 불리는 이곳엔 누덕누덕 술에 취한 듯한 재개 동상이 서 있다. 서부의 황금을 찾아 나섰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스토리텔링에 능했던 허풍쟁이의 술집을 찾아 미로를 삼았던 모양이다. 한 블록 건너 세계 최초의 증기시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고풍스러운 디자인으로 밴쿠버의 명소가 되었다. So this is the world's first steam clock here in Gastown, Vancouver, BC. Every 15 minutes, the steam comes up and makes these noises. 밴쿠버 도착 첫날, 나는 내일 기차를 탄다. 밴쿠버는 9월이 되면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진다. 그래도 또 다른 명소 카필라노 현수교 공원을 지나칠 수 없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남자가 만든 나무다리에서 유래한 이 숲엔 비가 내려도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이 특이한 조각상들은 원주민들이 거대한 나무에 가족의 대소사 등 각자의 스토리를 새겨놓은 것들이다. 드디어 흔들다리다. 발 아래는 캐필라노 강이 흐르고 발을 딛자마자 출렁인다. 다리를 건너면 동화처럼 불 밝힌 오두막이 있다.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이름하여 이곳을 트리탑이라고 한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7개의 다리를 이어놓았다. 다리의 높이는 약 33.5m. 다행히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린다. So my husband doesn't like heights, but he managed to get convinced to do the Capilano Bridge. So yes, so far, today we walked the bridge, and now we're doing treetops. 온드우림의 원시적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숲, 밴쿠버의 속살 같았다. 우중 산책, 아름다운 풍경이다. 오후 들어 어느덧 흰 구름이 피어올랐다. 비가 겠다. 이제는 횡단의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암트랙이 연결되는 이곳에선 입국 심사도 이루어진다. 드디어 열차표를 얻었다. 여행객들을 환영하는 한글 인사도 있어 반갑기 그지없다. 헌데 이 긴 여정에 앞서 그림을 그리는 노신사가 눈에 띄었다. 은퇴한 그래픽 디자이너라 했는데 우리가 타고 갈 대륙 횡단 열차를 스케치하고 색을 칠하는 중이다. 단장을 마친 반짝이는 기차. 짐을 나르는 마차풍의 수레. 침구류와 먹을 것도 속속 등장한다. 기관차에 올라가 봤다.
세 대의 기관차가 오늘 밤 이 긴 행렬을 끌고 갈 것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은 필수다. 이분은 경력 44년의 베테랑 엔지니어. 이 기차는 디젤 엔진의 힘으로 간다. 말 7,000마리가 끄는 힘. 그러니까 7,000마력인 셈이다. Oh, the most pleasant moment is when everything is operating well and there's no problems. And that's the best pleasant moment. So, yeah, it's a lot of fun, but it's still a lot of responsibility. So, yeah, we have to pay attention and we do. 드디어 밴쿠버의 석양 속에 비아레일, 캐나다 횡단 열차가 출발한다. 한 나라가 한 대륙의 양 끝이 되는 놀라운 나라. 캐나다를 횡단하는 감격의 순간이다. 저녁 8시 반. 출발의 시간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마냥 들떠 있다. 오랜 계획, 긴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출발. 누구라도 기쁘지 않겠는가?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하지 않았는가? 이분은 한때 창원에서 일했다고 하며 부인과 함께 쓸 객실을 보여주었다. This is it. This is home for the night. The top bunk and the lower bunk. And there's a little bathroom over here. 도시의 불빛을 뒤로 한 채 머나먼 대륙의 횡단 여행 첫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새벽 6시, 기차는 잠시 캡룹스 역에 머문다. 좁은 침대에서 어떻게 사람들은 한밤을 보냈을까? I love it. I think it is an adventure. The only thing that I don't like about it is the cabins are so small, but I knew they were going to be small, so I'm not disappointed. 아침 7시부터 우아하고 품격 있는 식사가 준비된다. 창밖 풍경이 그림처럼 스치는 객차 안에 승객들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 영화에서 보았던 풍경이다. 마주 앉은 밥과 린다 부부는 LA 오렌지 카운티에 산다며 친절한 한국인 이웃을 자랑했다. 유쾌한 아침이다. You can't walk the streets at night. You're way too short to get on this ride. No, I'm not. 이제 대륙횡단 열차에 오른 실감이 난다. I gotta be home when the street lights glow. You can't watch your TV. 바로 이 철길을 통해 거대한 땅 캐나다가 하나로 이어졌다. Wanna watch. No, won't listen to you. Do what I wanted to, and I will walk this road ahead. 100 어느덧 또 빗방울이다. 하지만 이 열차에 올라탄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4박 5일의 밴쿠버, 토론토 간 횡단 열차를 각자의 계획대로 즐긴다. I try to take the train when I visit family, one direction each time, sometimes both directions. I enjoy it a lot better than flying. 밴쿠버를 떠나 17시간이란 긴 시간을 달려 기차는 서서히 산 그림자가 짙어진 로키 산맥에 접어든다. (9월) 초지만 바깥 풍경엔 어느덧 고산 특유의 가을빛이 짙어졌다.
제스퍼역이다. 서쪽에서 출발한 대륙횡단 열차의 실질적인 첫 기착지, 제스퍼. 여행객들의 설렘이 크다. 싸늘한 공기가 기차 안과는 완연히 다르다. 사람들은 캐나다 로키라는 대자연의 경의를 만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맑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돔카도 샤워를 한다. 작은 역이 분주하다. 캐나다 로키의 역사는 사실상 철도의 역사다. 철길을 개통하면서 세워진 이곳 제스퍼역은 캐나다 문화유산답게 작지만 특별히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졌다. 역 한편에는 이제는 은퇴하여 쉬고 있는 증기기관차가 있다. 숨가쁘게 이곳 로키 산맥을 가로질렀던 산악용 증기기관차가 지난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190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제스퍼는 이 작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발전됐다. 알프스풍의 주택, 그리고 자연석으로 장식한 아기자기한 상가들이 소박하고 정겹다. 자연주의 공화국 제스퍼를 실감하기 위해 곧바로 타운 뒤 피라미드 산으로 향했다. 로키에 오래 살아온 코디네이터 말에 의하면 이 시간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앞서가던 차들이 서 있다. 자작나무 숲에 바람이 인다. 무언가 있다. 바로 흑곰이다. 저녁 어스름이 막 깔린 이 시간, 흑곰 한 마리가 자작나무 숲에서 나무 둥치를 갉아먹고 있다. 소리를 죽이고 지켜보았다. 곰은 혼자였다. 길 건너편에 또 다른 동물들이 있었다. 캐나다 로키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엘크의 무리다. 동그랗고 커다란 암 엘크의 눈빛이 순하다. 이곳은 캐나다 로키, 자연의 왕국이다. 다음 날, 서둘러 다시 제스퍼 국립공원에 들어섰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헌데 바쁜 길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 이 아침 또 다른 엘크 무리와 만났다. 이번엔 제대로 화려한 뿔을 자랑하는 숫 엘크가 앞에 있다. 흰 구름이 감싼 바위산 아래 신선처럼 한 무리의 엘크 가족이 아침을 맞고 있었다. 구름과 흰눈 사이로 캐나다 로키의 원시림이 이어진다. 바로 여기가 캐나다 로키의 진주라 일컫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다. 마터호른에 처음 올랐던 산악인 원퍼는 이곳을 보고 스위스 50개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찬탄했다. 바로 콜럼비아 대빙원에 가까이 왔다. 앞에 보이는 산들 모두 해발 3,000m에 가깝거나 넘어서는 높은 산들이다. 빙원이 계곡을 타고 녹아내린 것이 바로 빙하인데 에서베스카 빙하는 길이가 6km, 폭 1km에 이른다. 얼음 두께가 60m에서 최대 300m에 이른다니 만약 빠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빙하 위로 차가 다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설상차를 타고 가며 유쾌한 운전자의 설명을 듣는다. 또 다른 설상차도 가파르게 지나간다. 빙하 위에 발을 디뎠다. 최소 400년 전에 내린 눈이 다져져 만들어진 빙하다. 바람이 차다. But you see, nature has its influence, and glaciers always get smaller and smaller, and not so wide as it used to be. 블루 아이스라는 말이 이곳에 오니까 실감이 나네요. 또 밑에 지금 그래도 빙하가 녹아내린 빙하수는 여전히 시리도록 맑고 순수하다. 온도 젤리. 한 가족이 물의 온도를 재고 있었다. 딩점에 가깝다. My name's Gordon. Gordon. My family. Thank you. 빙하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아쉽다. Well, it's very impressive, and it's interesting to see the blue ice. I've never been on a glacier before. How about you? It's beautiful. It's cold, but it's beautiful. 해마다 빙하의 길이가 10여 미터 가까이 줄어든단다. 온난화 이상 기후 현상이 없어야만 빙하 위에서 맛본 감동을 후대도 누릴 수 있다. 특별히 만들어진 설상차. 무엇보다 어른 키만한 바퀴가 눈에 띈다. 이 차를 운전하려면 특별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Well, this is actually my first year, so I've only been doing this for about 4 months. I've been actually driving these vehicles for about 3 months now, but I absolutely love the ice. It's a beautiful place. 10월 중순, 가을이 깊어지면 설상차 운행은 중단된다. 이제 내년 4월이 되어야 다시 운행된다. 빙하의 시린 감동을 안고 서둘러 길을 나선다. 캐나다 로키의 백미로 상징되는 말린 호수를 가려는 것이다. 캐나다인의 꿈을 싣고 캠핑카가 여유롭게 달린다. 오른편엔 신비의 메디신 호수가 보인다. 말린 호수에 도착했다. 캐나다 로키의 상징인 아름다운 빙하 호수다. 뜻밖의 우박이 내리는데 보트를 탄다. 빙하가 뒤덮인 산봉우리가 겹겹이 늘어서 있다. 줄타기에 능한 이 청년은 워킹홀리데이로 일하고 있다. The best thing about this lake is Spirit Island. So the boat cruises leave every half an hour and they get there within 35 minutes. 나도 스피릿 아일랜드에 가려면 작은 크루즈 배를 타야 했다. Thank you so much. Yeah, you bet. We're coming home real soon. Are you? Yeah.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는 청년도 호주에서 왔단다. 뾰족한 침엽수들이 수목한계선 아래에 도열해 있다. 3,000m 가까운 높은 산들이다. 빙하를 왕관처럼 쓰고서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 그저 그림이다. 캐나다의 그림, 스피릿 아일랜드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겨우 15분. 몇 컷 그림을 찍기에도 버거웠다.
선착장 기술. 빙하 호수에서 누군가 물장구를 친다. 놀라울 일이다. It's my first time in the Canadian Rockies. So I've seen pictures of the pristine water and the mountains behind it, and I said I have to jump in the lake. So I did. And it's cold. 다소 무모해 보여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래야 2박 3일 머무는 동안 제스퍼의 보석들을 다 찾을 수 있다. 오늘은 말린 협곡을 찾아 나섰다. 메디슨 호수에서 땅속으로 스며든 물이 솟구쳐 협곡을 이룬 지형이다. 폭은 좁아도 길이는 50여 미터에 이르는 곳도 있다. 주차장이 가까이 있어 사철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단다. 특히 겨울에는 얼어붙은 계곡 위를 걸을 수 있는 트레킹이 인기란다. So we just try to educate people and make sure that they develop like a connection with the nature, the animals. So after that, they will want to cherish them and they will help us protect those amazing location and the animals. 제스퍼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동물과 자연, 사람의 공존은 영원한 과제다. 이것은 큰 뿔 양의 커다란 뿔이다. 이곳에선 이렇듯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진다. 동물에 대해, 자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배워야 대자연 로키를 지켜갈 수 있다. 계곡 입구 작은 산장이다. We come from Switzerland and we'll see the big Canada. 독특한 색감의 그림이 걸려 있는 선물 가게다. 사람들이 그림에 관심을 보인다. 피카소의 그림이 연상된다. 알고 보니 이집트 출신의 산장 주인이 한 화가를 후원했고 그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다. 바로 북미의 피카소로 불리는 노발 모리소의 작품들이다. 그는 이곳에 거주하며 숱한 그림들을 그렸다. 말린 계곡 깊은 숲속에서 큰 위로를 받은 것이다. 요동치는 거대한 물소리가 지축을 흔든다. 제스퍼 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폭포다. 여러 계곡을 거쳐 흐르며 합해진 에서베스카 강물이 협곡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 강렬하고 시원하다. My name is Lauren. I'm from Southern California. I turned 30 on Friday, so this is kind of my big birthday celebration ride. I left Southern California, I guess 10 days ago. It's rained every day but one since I left home. It's strikingly beautiful. The place is just something else, far beyond all of my expectations, which has been really nice. 30살 생일을 자축하는 청년은 낡은 오토바이를 사서 캐나다 로키로 여행을 온 것이다. 이것마저 돌아가면 다시 팔 것이란다. 청년을 배웅했다. 이제 나도 로키를 떠날 시간이 가깝다. 첫날 곰을 만났던 피라미드 호수에 들렀다. 마을 뒷산처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호수는 반짝이는 물무늬를 만든다. 한 아저씨가 손으로 새소리를 낸다. 무언가를 기다린다. 룬이 나타났다. 캐나다의 상징새다. This is my girlfriend, Monica, and we're just visiting Pyramid Island here in Jasper, and I just seen a loon, and I was making the loon call to attract the loon. 자연과의 교감이라고나 할까? 첫날 흑곰과 엘크를 보았던 자작나무 숲을 지난다. 2박 3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새벽부터 밤늦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이제 다시 대륙횡단 열차를 타야 할 시간이다. 로키와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래주듯 기차는 설산과 호수 그리고 침엽수림 사이를 한참이나 달려간다. 이제 다시 기차에서 맞는 아침이다. 승무원의 날랜 솜씨로 지난밤 침대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놀라운 순간이다. 오늘 아침은 따뜻한 팬케이크에 풍미가 진한 메이플 시럽이다. 기차는 어느덧 캐나다 최대의 곡창지대인 드넓은 평원 프레리를 달린다. 동카 안의 풍경이 거실처럼 평화롭다. We're in our own world on the train. We don't even lock our doors when we leave. We just ask that you bring your wallet with you and your purse with you. It's on the honor system, has been since 1950s. We haven't changed it. So nothing is ever taken here. Just everybody is just on the honor system. 세스케처원의 초원지대를 달린다. 남북으로 2,000km, 동서로 1,000km에 이른다. 캐나다의 빵바구니라 불리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다. 대초원의 풍경에 나도 빨려든다. It was my mother's idea. My mother thought we would like to do this. So she said, and we want to pay for it as a gift from my mother and father. And she thought it would be very nice for us to do this, and she would pay for it. So very nice. 정말 높은 산 많이 걷고 오늘은 또 들을 지나가니까 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풍광이 이렇게 힐링이 된다 그럴까? 행복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과 함께 여행 온 홍콩 출신의 아주머니도 이 열차 여행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Yeah, it's amazing. You know, the land is so open, so wild, and yesterday I learned the history of this rail track. It's so sad about the history of the Chinese. 100 years ago or more than. So many Chinese died for us to making all this rail. That's the point. Yes, it's amazing. 철도 건설에는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이들의 땀과 피가 녹아 있었다. 조리실에서는 오늘도 땀을 쏟아야 한다. 주문을 받고 섬세한 요리들이 등장한다. 두툼한 스테이크며 연어, 양고기, 각종 생선 요리까지 식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다.
시간 열차의 최고급 객실에 들어가 보았다. 카드키까지 있다. 좁은 객실 안의 개별 샤워실은 바닥까지 따뜻하게 덮일 수 있단다.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이 객실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물론 일반 객실 요금의 몇 배가 되는 비싼 가격이지만 큰맘 먹고 이런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And then you have two blinds. So you have one that blocks and we do have one that just shades. 여전히 이어지는 프레리 대평원이다. 기차는 하루하고도 몇 시간을 더 달려 위니펙에 가까워간다. 갑자기 도심의 불빛 앞에 잠시 당황스러웠다. 캐나다의 중심, 위니펙에 도착한 것이다. 붉은 강과 아신이 보인 두 강이 합쳐지는 포크라고 부르는 이곳이 위니펙의 출발지다. 1800년대 후반 서구의 이민자들이 정착하며 도시로 발전했다. 다리를 건너면 2014년 개관한 캐나다 인권박물관 건물이 웅장하다. 한글로도 환영 인사가 있어 무엇보다 반갑다. 인권박물관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림이나 조각 등 예술품을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만행으로 유린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곳이었다. 그 사례를 보고 읽고 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박물관의 목표라고 했다. 나는 그 개념에 적잖이 놀랐다. 단순히 그런 사실만을 나열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바로 침묵을 깨고다.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힘을 모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박물관이 세워진 목적이란다.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우리나라 위안부 관련 자료도 수집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다. We really invit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o come and see our stories about human rights, which are not just about Canada, but about stor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ut also successes and triumphs and resilience and survival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in many different circumstances. 박물관을 나서며 침묵을 깨는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불어로 모나미 루이, 내 친구 루이라는 식당에 갔다. So that's the poutine. That's originally from Canada. 겨울이 긴 캐나다에선 열량이 많은 음식이 사랑받는다. 푸틴이 바로 그런 음식이다. 모나미 루이에서 먹은 든든한 점심이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위니펙 시내를 가로질러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갔다. 9월 초 정원엔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짧은 가을은 위니펙 사람 모두에게 아쉬움을 안겨주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도 낯익은 족두리 꽃이 정겨웠다. 수석 정원사도 겨울이 긴 위니펙은
정원 관리에 특별히 손이 더 간다고 했다. 영국 정원 옆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동상이 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기리는 동상이다. 위니펙이 이민자들이 이룬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조각공원까지 겸하고 있는 아름다운 분수대에 핀 연꽃들이 인상적이다. 평일인데도 아쉬운 가을 햇살을 맘껏 누리려는 시민들의 나들이가 제법 많았다. 좀 떨어진 곳에 북극곰으로 유명한 동물원이 있다. 아메리카 들소들이 사이좋게 풀을 뜯고 북극과 캐나다 북동부에 산다는 사양소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무성한 털이 땅 끝까지 닿을 듯 길었다. 털 외투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유명한 캐나다 구스. 그리고 땅속에서 튀어나온 다람쥐까지 사이좋게 어울려 살고 있었다. 처칠로의 여행이란 안내문을 따라가니 이게 누구인가? 북극곰이다. 바다처럼 만든 특수 아쿠아리움에서 흰 북극곰들이 잠수하며 수영하며 함께 놀고 있다. 곰 발바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니. 모두 다 폴라베어의 모습에 흠뻑 빠져들었다. 곰들이 수영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사람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위니펙 교회로 나가봤다. 대평원을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다. 밀과 옥수수, 대두와 유채 등을 키우고 수확한 가을 들녘이 결코 쓸쓸하지만은 않다. 텅 빈 충만이란 이런 것일까? 이제 또 위니펙을 떠날 시간이다.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위니펙 중앙역은 사실상 도시의 중심이다. 석재로 마감한 보자르 양식의 거대한 원형 돔 건물은 예술작품처럼 아름답다. Well, I think the importance of Canada, of the railroad, is it brought Canada together. The railroad was built to connect Canada. And the railroad brought people across Canada because the railroad was built and then people were brought. I mean, the first settlers from Europe came to Canada and were offered land by the railroads. 이 역도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늦은 밤 위니펙을 출발해 토론토로 향한다. 동이 트기 전 동카에 올랐다. 풍경에 빠져있는 한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The dawn this morning is gorgeous and I'm very glad I came out for it as I assume you are too. Unsafe. 새벽이든 낮이든 기차 안에서 하늘과 바람 그리고 나뭇잎까지 더 가깝게 보인다.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와 신선한 샐러드가 있다면 2박 3일간 기차를 탄다고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사실상 지루할 틈이 없다. 또 다른 특별함이 기다리고 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장중한 첼로 선율을 그것도 라이브로 듣게 되다니 놀라운 경험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잠시 간이역에 정차했다. 시간이 멈춘 듯 한가로운 역이다. 다시 기차는 토론토를 향해 달려간다. 밴쿠버역에서 만났던 그래픽 디자이너를 다시 만났다. 여러 장의 기차 그림이 완성돼 있었다. 동부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신단다. Well, I think first of all, to go by rail is soulful, it's slow, it's reflective, you meet interesting people, you get a better sense of your own, the scale and shape of your country. 진정한 여행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이 있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Heidi Simfalvi. And my name is Scarlett Simfalvi. 예쁜 하이디 모녀와 첼리스트 제클린과 친구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곧 기차는 종착지에 닿을 것이다. 토론토 날씨가 적혀있다. 비가 내린다고 한다. 드디어 토론토에 도착했다. 겸손한 첼리스트 제클린이 많이 서운했다. 역을 빠져나오니 신세계다. 갑자기 인파의 홍수를 만난 것이다. 캐나다 최대의 도시다. 고개가 아플 만큼 높이 솟은 CN타워다. 이 탑은 본래 TV와 라디오 송출탑으로 세워졌고 소유주는 캐나다 국영철도회사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니 300m 아래 경기장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다. 아찔한 곳이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다는 이곳은 토론토의 상징이다. 이날 경기에서 홈팀이 이겼다. 시민들이 모두 신났다. Best day ever. 이젠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동한다. 하루 2번 다니는 기차가 있지만 일정상 자동차로 갔다. 먼저 하늘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로 했다.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고트 섬을 경계로 국경이 나뉜다. 둥근 말국 모양의 캐나다 폭포와 일자형의 미국 폭포가 한눈에 들어온다. 단연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압권이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라면 액티비티 하나쯤은 해줘야 한다. 짚라인 타는 곳이다. 물론 처음 타보는 것이다. 카메라를 머리에 고정하고 폭포를 향해 드디어 출발! 길이 670m, 시속 60km. 순식간이다. Best zip line ever in Canada. Yeah, it was really good. 연간 1,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는다고 한다.
남미의 이구아수,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란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미국 쪽 폭포도 거센 물줄기를 세차게 쏟아낸다. 홈블로우라는 캐나다 쪽 배를 타고 폭포에 가까이 가기로 했다. 물살이 거셌다. 우의를 입었어도 온몸에 물보라가 쏟아져 내린다. 1초당 7,000톤의 물이다. 처음 이 폭포를 서구 세계에 알린 프랑스 선교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폭포는 그야말로 신대륙의 대자연을 상징했다. 이번엔 바위를 뚫고서 폭포를 구경하는 곳이다. 배를 타지 않고도 바로 옆에서 폭포를 만날 수 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 거대한 물줄기.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폭포는 해마다 1m씩 깎여 내려가 이제는 그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단다. 그래야 폭포가 빠르게 침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제 캐나다의 그 대륙을 가로질렀던 횡단 여행을 이곳에서 마무리합니다. 캐나다 대륙, 기차 횡단 여행. 처음엔 잘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차가 무엇보다 좋았다.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우려면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행이었다. 길었던 여정을 여기에서 마친다.